너희 집 엄마도 너희 집 엄마도 생명 쓴 편이지. 자, 담 있는 선생님들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죠. 진짜 귀여워. 내가 맨날 저방 가더라고. 자, 근데 신경 안 써. 너만 그런. 아니 엄마도 이제 저 위로해준다니까요. 솔직히 여기 제 오늘 진짜 심했어요. 자. 네가 당하고.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시간에 좀 제발 좀 수업 좀 하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빛의 간섭이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잘해왔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쟤안 되는 사람 있어? 아니 어쨌든 잘해왔다니까요. 저 채점까지 완벽하게 해오고. 채점 아직도 안 했어? 네? 채점 아직도 안 한 거야? 보세요. 저런 사람도 있는데 왜 제가 더 오나요? 네가 제일 잘못했으니까. 나 잘못한 게 없어. 진짜 나 생명실 진짜 인정 못해. 쌤한테 한다는 처음에는 잘. 처음에 졸긴 했어. 자, 조용히 하고. 자, 빛의 간섭에 대한 뭐, 다미가 잠자는 거야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자, 빛의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지난 물리 시간에도 너 초반에 30분 그냥 푹 잠잤잖아. 아 그건 맞아요. 근데 생명 시간에 진짜 안 했는데 초반에 졸긴 했는데 자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예 안 졸았는데 졸았다고 하셨어요. 야, 선생님들이 너한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데 네가 그렇게 선생님들을 실망시키니? 자, 빛에 의한 간섭 2를 보기 전에 우리 두 가지 간섭에 대한 특징, 두 가지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고정단 반사라는 반사와 자유단 반사라는 반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고정단 반사라는 것은 파동이 쟤 또 배꼽 뒤집어 놓고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아가씨가 너 아무 데서나 배꼽 보이면 돼 안 돼? 남자가 보죠. 응? 그렇지. 가만 만지지 마. 너 그거 골마갖고 터지면 배꼽이 우리 피부 중에 내장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거든. 배꼽이 터지면 내장이 슉 나와. 훌렁훌렁. 내장 어떤? 그럼 허리가 날씬해져. 내장 나와갖고. 진짜 4kg 뺐어요. 야, 밥은 이재명이 굽는데 왜 네가 살 빼고 그래? 자, 고정단 반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환매질에서 밀환매질로 파가 진행합니다. 자, 소환매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속도가 빠른 매질이고, 파동의 속도가 어때?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밀환매질이라는 것은 파동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각각 이와 같은 정의를 갖고 있는 매질들이라고 해. 고정단 반사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벽이 있어요. 벽에 줄을 묶어 놓습니다. 자, 이 묶어 놓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펄스가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펄스는 매질에 한 번 진동에 생긴 파동을 펄스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펄스가 입사를 하게 돼. 자, 그래서 매질의 경계까지 옵니다. 우리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 잠시 뒤에 여기에서의 모습을 보면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 그치? 그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앞쪽의 매질은 위로 올라오고 뒤쪽의 매질은 아래로 내려오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 도달한 이 파동은 이 벽을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해. 하지만 들어 올려질까 안 들어 올려질까? 안 들어 올려지겠지. 오케이? 밀도가 일반적으로 큰 물질들이 매질에 밀하다라고 얘기하거든. 이 역학적 파동에서. 그래서 들려오고 해도 무겁기 때문에 잘 안 들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세 명이 팔을 잡고 웨이브를 한다고 해봐봐. 자, 인규가 현우한테 줬어.
무거운 매질이 가벼운 매질에게 영향을 주니까 어때? 쉽사리 전달되지겠지. 얘보다 더 나가요, 몸무게? 아이, 통통하고 말랐잖아. 딱 봐도 그 기준으로 하자고. 여기서 우리 학급에서 제일 날씬한 친구잖아. 그 다음에 인규하고 담이하고 삐까삐까. 쟤는 애초에 50kg가 넘는다고요. 그 다음에 시연이, 그 다음에 선생님. 선생님은 대신 키가 크잖아요. 선생님 매질이 그래도 가장 그래도 몸무게 덜 나가잖아요. 너가 근데 저 얘네 중에서는 몸무게 제일 적게 나가요. 아닌 것 같아. 전년보다 적게 나가요. 딱 보니까 인규하고 담이하고 큰 차이 없죠. 제가 뽑았고 전 피 안 뽑았어요. 경도비원이 똑같아. 전 정상 나왔어요. 너는 딱 중간. 정상이 아니고 여기가 정상, 여기가 경도비만인데 여기에 있는 거야. 아니라고요. 이상 원정. 얘들아, 딱 봐도 안 그래? 그렇습니다. 참 저거 욕하는 피를 안 받아 안 뽑았다면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아니라고요. 인규도 이제 앞으로 응? 조금 인규는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 맞아. 그럼 차이가 있어 없어? 쌤 어디 계세요? 없지. 선생님은 안 나타나. 쭉 하고 저 끝에 있을까? 준우도 아니야. 준우가 셀 거야. 준우 측정 불가. 자, 준우 그거. 아니 준우 의외로 전체적으로 이미 비명이어가지고. 안 됐대. 자 그러면 저 근데 정상이 절대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50kg 넘는다니까요. 너 몸무게가 몇인데? 제 너 몸무게 몇 49.9. 아니라고요. 여보, 나 솔직히 말하면 49.9. 60 넘는데. 너가 미친 거 아니야? 무슨 60이 넘어? 거짓말 치지 마. 아니 시온이가 70 넘는데? 진짜야? 너 70 넘어? 응. 넘지 않는데. 우영이랑 싸워봐. 자, 저 오늘 됐을 때 46 나왔어. 너 태어날 때 46kg로 났다고? 지금 어머니가 엄마 힘드셨겠다. 자, 오늘 46 나왔다. 이렇게. 뭐라고? 오늘 46 나왔어. 46 반올림하면 얼마지? 50이요? 그러니까. 내가 50. 자, 50이야? 네. 그럼 같네. 키가 있잖아. 그러니까 키가 다르잖아. 자, 나 정상이야. 이렇게 들어주려고 합니다. 준우도. 근데 공부하는 건 비정상 같아, 담이야. 그러니까 제발 수업에 집중하고 조용히 하자. 이번에 수능 국어 2등급 나가지고. 과학 배우는데 무슨 국어 얘기를 해. 국어 전공 갈 생각. 자, 방송이 돼. 그래서 요렇게 야 배꼽 쑤신 손 갖고 손톱 빨고 있냐? 아니 쌤 왜 그러시고 애들 저걸로 이제 뭐 주고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애들은 너한테 기대를 안 하니까 큰 걱정하지 마. 아니 틀림없이 제 배꼽 쑤셨다? 남자 내기. 그러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소리예요. 저 배꼽 손대를 그걸 먹고 있는. 뭔 소리야? 자, 배꼽 똥을 이렇게 딱. 가져면 안 돼요? 어? 너무 거슬리는데. 뭐라고? 배꼽에 저 밴드 하나만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걸 갖다 붙이고 와. 왜 옛날에 만화에 보면은 배꼽에 이렇게 델밴드 이렇게 반창고 이렇게 붙이고 나오거든. 그거 만들겠다는 거야. 딱 배가 담이 배잖아. 볼록. 자, 이렇게 들어주고자 합니다. 근데 이 줄은 벽을 들어올릴 수가 없어. 자, 현우가 시연이를 들려고 하는데 잘 안 들려. 그러면 오히려 시연이가 현우에게 작용한 힘이 더 커지는 거야. 아래로 내려버리는 거야. 이해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버리죠? 오히려 아랫방향으로 얘가 힘을 받게 돼서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요런 모양으로 뒤집어져서 나오게 된대요. 이런 고정단 반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정단 반사는 위상이 파동의 위치와 운동 상태가 자 얼마큼 180도 뒤집어져도 180도는 아니야. 이 모양일 경우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또는 파이는 라디안 값의 180도가 되겠지. 자, 또는 우리 파동을 얘기할 때 이걸 한 파장이라고 했었지, 그치? 이걸 한 파장이라 그랬잖아. 수학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위상을 얼마큼 차이 난다라고 해?
2파이만큼 난다라고 해. 그럼 여기가 파이란 말이야. 여기가 람다면 얘는 얼마가 되지? 얼마가 되지? 2분의 람다가 된다라고 하지. 그래서 위상이 2분의 람다만큼 변화됐다라고 해. 파장이 변했다는 얘기 아니고 위상이 변화됐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고정단 반사라고 해. 오케이? 자, 얘가 파장이 2분의 파장만큼 이동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이 고정단 반사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 합니까? 자유단 반사라고 해. 자, 자유단 반사라는 것은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전달될 때 파동의 반사 과정이야. 자, 파동의 속도가 느린 매질에서 파동의 속도가 빠른 쪽으로 전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자유단 반사라고 합니다. 얘는 이렇게 볼까요? 여기 뭐가 있어? 막대기가 있어. 그냥 매우 매끄러운 막대기가 있어. 그거로 또 붙이게? 반창고 붙인 거 한번 배줘봐 친구들. 되게 웃길 것 같아. 왠지 이따가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은 느낌이지. 자,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속이 미식거려서 아무것도 못 먹는 거야. 자, 너도 배꼽한다고? 제발 배꼽하지 마. 배꼽하는 애는 하나로 충분해. 저 마라샹궈 먹으면서 다이어트 했는데 성공해. 배고파. 그래서 배고파잖아. 자, 이렇게 파동이 진행합니다. 진행해 와서 이 매질의 경계면에 이렇게 도달하게 됐어. 얘는 매끄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가 올라가게 되는데 요 막대에는 어떤 영향도 있다 없다? 아무런 영향도 없어. 그냥 지 혼자 스스로 올라갔다 내려오게 돼. 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쟤 지저분하게 자꾸 배꼽 보고 짜증나. 벤치 붙이는 거예요. 너 선생님, 학원 선생님 연태까지 생활 중에 처음으로 배꼽하고 쫓아나는 학생 되고 싶니? 너 그러면 2타임 연속 쫓겨나는 거야. 한 번만 더 파면 너 내보낼 거야. 자, 들어간 녀석이 있다면 나올 때 나오는 녀석도 이렇게 동시에 두 녀석이 겹쳐서 나타나. 반은 들어가고 반이 나오고 있는 거야. 오케이? 반은 들어가고 있고 반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합이 어떻게 나타나지? 합으로 이렇게 나타나. 다 빠져나오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버릴까?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데는 위상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상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자유단 반사와 고정단 반사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단 반사, 고정단 반사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거에 대한 예가 이런 예가 있어. 올여름에 참 비도 징글징글하게 많이 왔지. 올여름에 비 징그럽게 많이 왔잖아. 7월부터 8월 초까지 계속 비 왔잖아. 응? 장마 왔지. 그다음에 태풍도 왔지. 뭐 비가 징글징글하게 왔지. 얼마 전에는 가을 장마까지 왔었지. 가을 들어가기 전에 장마가 또 쭉쭉 왔지. 그래도 일주일쯤 왔잖아 거의. 가을 된 거예요. 지금 가을이에요? 그럼 봄이겠니? 8월 8일이 6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달력으로 하는 게 태양력이잖아. 그리고 명절 세는 거는 다
태음력으로 세고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갖는 느낌인데 되게 재미나게도 이런 특성이 있어. 추위가 물러가는 거는 입추나 이런 것보다는 말복, 입추 이런 것보다는 주로 추석 전이냐 후냐 갖고 많이 나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석 때까지는 좀 더워. 그리고 추석이 지나자마자 찬바람이 쌩 불면서 많이 추워지지. 야스. 아 너무 좋은데. 자, 쌤, 저 생일 얼마 안 남았어요. 어? 쌤, 저 내일 모레 생일이에요. 축하해. 어? 생일 얼마 안 남았어요. 뭐가? 생일이에요. 생일? 왜 생일 얘기하고 지랄들이야? 저 생일 안 아, 어저께가 희주쌤 생일인 것 같던데? 아, 어제요, 어제. 나 5달.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해드렸어요. 그랬어? 지금 5달 하고 있는 생일 자,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얇은 막의 간섭은 이런 거야. 비가 왔어. 도로에 뭐가 고이지? 물이 고여. 근데 자동차들이 한두 대 왔다 갔다 보면 도로에 뭐가 생기는데. 혹시 본 적 없니? 물이 고여 있는데 비 올 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도로에 뭐가 생겨. 가끔가다 차들이 다니면서 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릴 수 있거든. 그러면 도로에 고인 물이 무지개색처럼 보이는 거 본 적 있니? 맞아요? 좀 반짝반짝 홀로그램 무지개 홀로그램 색깔처럼 알록달록한 무지개색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 또 이거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비누 거품 만들어 본 적이 있어? 네. 비누 거품 보면은 거기에도 뭐가 생기지? 알록달록.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깔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은요, 진짜 얇아야 돼. 뭐 보통 얘기하는 게 뭐 나노미터 단위로 얘기해. 뭐 100나노미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100나노미터면 얼마 정도가 되지?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 정도가 되거든. 응?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면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우리가 보는 자 중에 가장 작은 눈금이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야. 1밀리미터가 되지. 맞아? 이거에 한 눈금의 10,000분의 1 정도 크기? 대박이지? 10,000분의 1 정도 크기. 나노미터. 빛의 파장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두께를 가질 때 나타나는 특성이야. 오케이? 100나노미터 정도 됐는데 한번 보기로 합니다. 이쪽에 어떤 막이 있어요. 이 막은 위쪽에는 N1이라는 굴절율을 가진 물질과 중간에 막의 굴절율이 N이고 아래쪽에 굴절율이 N2야. 예를 든다면 조금 전 도로를 갖고 얘기한다면 여기가 뭐지? 물. 여기는 기름. 여기는 공기가 되는 거야. 비누 거품일 때는 공기, 비누막, 공기. 오케이? 그래서 이 굴절율들이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갖기도 해요. 자, 여기에 한 곳에 빛이 들어옵니다. 자, 빛이 들어온다라고 하자. 자,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첫 번째 면에서 빛은 어떻게 됐다라고 할까? 굴절을 했다라고 할게. 뭘 했대요? 굴절을 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굴절을 해서 반사를 해서 이쪽 면에서 굴절을 합니다. 오케이?
또 다른 빛이 있었어. 같이 오던 빛이 있었는데요. 이 빛은 이렇게 된대. 같이 나란히 와서 이곳에서 반사돼서 이렇게 진행한대. 이 두 빛이 여기서 뭘 일으킨다고? 간섭을 일으키게 된대. 아시겠어요? 여기서 간섭을 일으킨다. 이때 이 두 녀석의 경로의 차이가 간섭무늬의 종류를 밝혀줄 수 있어요. 자, 얘는 이렇게 한번 보자. 같은 파면을 갖는 녀석이 이쪽에 왔어. 오케이? 자, 이만큼 오는 동안에, 자, 얘는 이쪽에 도달했지만 얘는 더 와야 되겠지. 맞아? 그 동안에 얘도 이쪽을 진행한단 말이야. 이때 굴절한 각도를 세타라고 해. 이쪽으로 계속 진행하는데 얼마큼 진행하냐면 이 위치에서 똑같이 수선을 그렸을 때 요만큼까지 진행했대. 얘가 이만큼 온 동안 얘도 이만큼 더 온 거야. 그럼 두 녀석의 차이는 여기에 의한 길이의 차이에 의한 경로차가 생기겠지. 맞아요? 이런 경로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 이 법선을 실선으로 해서 연장선까지 쭉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처음 굴절광선의 연장선도 계속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자.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나타났지? 또 다른 직각삼각형이 나타났지. 그래, 안 그래요? 직각삼각형이 나타났어요. 이때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어떤 관계일까요? 합봉관계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얘는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아. 여기 보니까 이 각도가 이 각도와 같거든. 반사법칙에 의해서. 아시겠어요?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또 막곡지각이잖아. 그럼 90도에 대해서 같은 만큼의 각에 대한 여각이 뭐가 되는 거야? 같은 각이 되는 거지. 여기 90도고 여기 90도고 이 변을 공유하고 있네. 따라서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무슨 관계다? 합동의 관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때 이 막의 두께를 D라고 한다면 이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이 변의 길이는 얼마지? 그렇지, 2D가 되겠지. 자, 여기가 세타면 얘도 뭐가 되지? 세타야. 그럼 두 녀석은 얼마큼의 길이의 차이를 갖는 거지? 요만큼의 길이의 차이를 갖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이 길이는 여기가 또 직각삼각형이 돼버리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돼버릴까요? 이거를 작은 델타라고 쓰고, 이 길이는 이 뒤에 무슨 성분이야? 코사인 성분이 됐대. 오케이? 이 뒤에 코사인 세타야. 그런데 우리 굴절률이 n이라는 굴절률이 있으면 빛은 빨리 간다, 느리게 간다? 느리게 간다. 얼마큼 느리게 갈까? n배만큼 느리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 길이는 모두 n인 물질 속의 길이거든. 오케이? 그럼 실제 길이보다 몇 배만큼 더 짧은 거야? n배만큼 짧은 거야. 진공 중의 길이로 생각한다면. 오케이? 그렇다면 얘에 갖는 경로차 델타는 이렇게 쓴데 스몰 델타의 n배라고 쓰는 거야. 진공의 길이로 바꿔준 거야. 오케이? 즉 이 델타는 얼마가 돼? ED 사인 세타가 되니까 END ED 코사인 세타구나. 그래서 END 코사인 세타가 이 녀석의 전체에 대한 빛의 경로차라고 한다. 네? 배꼽 쑤시고 온다고요? 네, 다녀오세요. 쟤 자꾸 배꼽 보고 아니 그냥 벤츠가 자꾸 떨어지려고. 배꼽을 실룩거리니까 그렇지. 지금 왜 이렇게 추저분스럽니? 담이는 어디 초등학교야? 진산 초등학교야?
너도 진산초등학교야? 너도 진산초등학교야? 어우 다행이구나. 근데 초등학교 때 모범생이 배꼽 쓰신 모습을 초등학교 야, 때부터 야. 봤을 뻔했잖아. 야나 초등학교 때 딱 3학년 때까지는 어 그랬어? 3학년 때 모범 몰랐는데 수였어. 모범 수. 4학년 때부터 이상했어. 4학년 때부터? 나도 4학년 때 어. 몰랐다니까? 준우가 그랬어. 아 내가 준우를 좋아하고 나서부터 이상해 4학년 때부터 날라리 됐구나. 아니 날라리 아니라고 4학년 때 준우한테 밥 먹고 싶었지. 뭐라고? 4학년 때 뭐라고? 준우한테 뭐 쎄. 겁나졌더라고. 자 반말해줬거든. 아, 그 어렸을 때. 제가 뭐가 있다고요? 밥을 먹여줬다고? 준우한테. 남자애한테? 미친 거 아니에요? 너가 제가요? 어. 기분 나쁜데 자 걔가 그러면 안 챙겨줘도 지가 알아서 먹을 걔가 몸집이 지금 이래? 네. 네 아 제가 먹여줘서 자꾸 먹여서 그렇구나. 제가 걔한테 밥 먹어준다고요? 집 앞까지 다 떠먹여줘 갖고서 얘가 이렇게 됐구나. 2인분 먹었어. 밥 먹여준 게 저 얼마 전에 김우성 밥 먹여준 밥을 걔도 이래? 아니에요. 자꾸 먹여가지고. 귀여워요. 무서워. 자 그러면 자 END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우리 0의 조건 그대로 써주면 돼. 0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이 어떻게 되지?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었지. 네.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은 얼마가 됐지?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M이 달라요? 얘가 아니 똑같아. 0, 1, 2, 3 똑같아. 여기서 m이라는 것은 0, 1, 2 똔똔똔 이렇게 쓰는데 기본 조건으로 기억해두면 편리해. 얘는 기본으로 뭐다?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자 아래 거는 기본 조건으로 뭐가 일어난다?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자 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이다라고 해. 근데 이 녀석의 굴절률의 차이에 의해서 이 조건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 변화된 결과를 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 물은 칼로리가 없어요. 네. 부영양소라고 배웠잖아요. 3대 영양소에는 어떤 게 있죠? 탄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원소로서 탄소, 수소, 산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분해되면서 뭘 만들어주죠? 에너지를 만들어주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요즘 참 의구심 드는 게 요즘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오늘째 12일째 굶었대요. 잘생겼어요 그 사람. 근데 12일째 굶었는데 외형상의 차이가 별로 없어. 10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 먹으면 그 사람이. 응? 1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니? 영양실조.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마르고 그리고 움직이지를 못해.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 식중독에 걸렸어. 명절 때인데 추석 때구나. 그때도 추석 연휴 때인데 추석 연휴 내내 이제 학원에서 쉬었거든. 그래갖고 토요일 저녁부터 쉬기 시작해갖고 목요일까지 휴일이었어. 근데 그러니까 일월화수목 이렇게 5일 동안 이제 쉬는 거였는데 토요일날 저녁 때 같이 있던 선생님이 자기 학원에서 뭐 선물이라고 보따리 줘갖고 그거 실어다 달라고 어디까지만
그래갖고 그분을 실어다가 줬는데 차가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개고생했어. 그냥 전철 타고 가면은 한 2정거장이면 가는 데인데 승용차로 몇 시간 가냐면 4시간 동안 갔어. 차가 다 밀려가지고. 그럼 4시간이면 어디 갈 시간이냐면 평상시에 그때 당시에 속초까지 갈 시간이야. 인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시간 동안 시내에서 막혀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니 내가. 그리고 저녁 때 집에 가서 밥 먹기도 귀찮아 갖고 명절 때니까 나가서 먹자. 그래갖고 선생님 집 근처에 엄청나게 큰 먹자단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갈비집이 유명했었어. 다 맛있는 갈비집이 많아. 근데 명절 전이라고 대부분 다 닫았더라. 그래갖고 연집에 갔어. 그래갖고 그냥 먹었지. 근데 가족들 중에 선생님 혼자만 식중독 걸렸어. 집에 갔는데 안 좋은 거야.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갖고 또 나가고 싶지? 안 좋아갖고 앉아 있었는데 혼자서만 그때부터 토하기 시작한 거야. 토하고 그 다음에 설사나고 장염은 저리 가라야. 엄청나게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해야 되는데 일요일, 월, 화, 수, 목요일 아침까지 못 먹었어. 5일 동안. 아예 거의 못 먹고 물만 먹고 게토레이만 먹고 그리고 설사를 해댔지. 그래갖고 5일 동안 결과적으로 체중이 10kg가 빠졌단 말이야. 응. 그때 진짜 기어다녔어. 그렇게 아팠는데도 병원에 못 간 이유가 있어. 왜? 병원에 차 타고 가는 동안에 설사가 나올까봐 못 가겠어. 지렸다. 그래갖고 겨우겨우 몸 추스려 갖고 회복했는데 5일 동안 그래도 그렇게 힘든데 12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그건 죽음이야. 그럼 나 같으면은 20kg 빠진단 말이야. 응? 근데 좀 안 믿겨. 뭐 열흘 이상을 굶고 막 걸어 다닌다는 것 자체를 난 믿기가 힘들어. 잘생겼다. 준호 30kg 빠지면 되게. 인규가 헐 개 잘생겼다. 30kg 빠져도 70kg. 자, 30kg 빠질게. 자, 그러면 60kg 안 돼. 너무 디스가 심하다. 뭐라고요? 너무 디스가 심해. 30kg 빠지면 진짜 예쁠 것 같긴 해. 그래도 70kg. 아니 근데 준호 얼굴이 작아. 걔 비율이. 그래도 우영이야.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잘 들리신다. 180에 70. 살찐. 아니야. 키 뺀 놈이 110 넘으면 진짜 비율이 좋은 거야. 키 빼고 105가 진짜 정상이고 110 넘으면 적당히고 110에서 120 사이. 예쁜 거. 핏 좋은 거. 이해를 못했어. 키에서 오는 게 뺀가? 키에서 그럼 다미는 155에서 155 아니에요? 150에서 아니 50 빼면은 핏 되게 좋은 건데? 몇 센치인데? 나 157. 저기 큰 거야? 저기 큰 거야? 그럼 준우는 나랑 거의 10cm 차이가 105kg에 나랑 1cm밖에 차이 안 나는데 준우 176에 자. 105kg. 핏이 되게 좋은데 100이면? 자, 너보다 키 커. 아, 다미야 도토리 키재기야. 아 배고파.
배꼽 쑤셨으니까 배고프지. 며칠 동안 마라샹궈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니까 오늘 진짜 오늘 죽을 거야. 자, 얘를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일에 n1이 n보다 작아. 위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빨간 아이의 반사는 자, n이 작으면 속력이 빠르다. n이 느리면 n이 크면 속력이 느리다거든. 소환매질에서 밀합매질로의 진행의 반사잖아. 그럼 무슨 반사가 일어난대? 소환매질, 밀합매질이니까 고정단 반사가 일어난대. 고정단 반사를 통해서 위상의 변화가 얼마큼 있다라고 했지? 2분의 얼마큼 있다라고 했어. 자, 한편 노란 아이의 밑면에서의 반사는 이런 조건이래. n이라는 값이 n2보다 작대. 무슨 반사? 이것도 고정단 반사가 일어난대.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면 위상이 얼마큼 바뀐다고요? 2분의 람다만큼 바뀌어요. 둘이 동시에 바뀌면 안 바뀐 거하고 어때? 똑같지. 두 개가 동시에 바뀌면 안 바뀐 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보강 조건, 이쪽은 상쇄 조건이야. 보강 조건, 상쇄 조건인데 이 아이는 뭐라고 하지? 2분의 람다 곱하기 2m 안 바뀐 조건이 그대로 쓰여진 게 보강 조건이야. 얘는 상쇄 조건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대. 자, 이번에는 n1이라는 녀석이 n보다 작아. 무슨 반사지? 고정단 반사지. 위상이 2분의 람다만큼 생겼어. 반면에 n이라는 값이 n2보다 커. 무슨 반사야? 밀합매질에서 소환매질로의 반사니까 무슨 반사? 자유단 반사야. 자유단 반사를 통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그렇다면 원래 조건에서 2분의 람다씩을 더 생각해야 돼. 원래 조건에서 2분의 람다를 더 생각하면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 하면 고정단 반사. 또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하게 되면 자유단 반사가 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됐고요. 자, 이번에는 n1이란 녀석이 n보다 커. 무슨 반사지? 자유단 반사가 일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했지. 자, 그리고 n이란 녀석이 n2보다 작아. 무슨 반사야? 고정단 반사가 돼버려. 그래서 얘는 2분의 람다만큼 변화가 된 거야. 한쪽 녀석이 변화가 됐어. 그러면 보강상쇄 조건도 역시 2분의 람다만큼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 자, 한편 n1이란 녀석이 n보다 커. 무슨 반사? 자유단 반사. 그리고 n이란 녀석이 n2보다 커. 자유단 반사야.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원래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조건과 똑같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예를 이용해서 보고 왜 물 위에 뜬 기름에서 알록달록한 무늬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이쪽에 어떤 두께를 가진 기름막이 있었어요. 얘는 굴절율이 얼마라고 할까요? 공기의 굴절율 1이라고 하자. 얘는 굴절율이 얼마라고 할까요? 얘는 굴절율이 1.2라고 하자. 그 다음에 물의 굴절율은 1.33이야. 오케이? 그리고 빛이 수직하게 입사했다라고 하자. 처음에 위에서 들어가서 위에서 반사되는 빛이 있었어. 이 반사는 무슨 반사일까?
무슨 반사일까? 고정단 반사야. 소환매질에서 밀합매질로 진행한 거지. 자, 똑같은 경로로 온 빛이 아래에서 반사가 되어졌어. 아래에서 반사되지면 얘는 무슨 반사지? 이곳에서의 반사는 고정단 반사가 되겠지. 맞아요. 둘 다 고정단 반사하면 어떤 변화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 이때 들어간 빛의 파장이 600나노미터라고 하자. 600나노미터래요. 오케이? 600나노미터일 때, 자, 이러한 간섭을 일으키기 위한 이러한 간섭을 이걸 볼게. 이러한 빛에서 얘가 반사되지 않을 조건을 보자. 이 빛이 반사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간섭이 일어났다는 거지? 맞아요.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때 상쇄 간섭을 일으키기 위해 이 최소 두께는 얼마일까라는 문제를 한번 보자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광노차 델타라는 것은 END 코사인 0도니까 ED야. 그래서 END가 경로차야. 투직하게 들어가니까. 오케이? 이 거리가 D니까 END가 되지. 자, 여기에서 상쇄 조건을 일으키려면 고정단 2번이니까 누굴 써주면 돼? 얘를 써주면 되겠지.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D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4n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맞아요? 이때 최소 두께는 m이 얼마일 때? 0일 때야. 그 경우에 D라는 값은 이렇게 돼. 4 곱하기 얼마가 되지? 1.2분의 얼마가 돼? 600이 돼버리겠지. 맞아요? 그러면 1.2는 600 속에 몇 개나 들어갈까? 50개, 500개가 들어가겠지. 4분의 500이니까 이 D는 얼마? 125 나노미터가 되는 거야. 이해해요? 이 경우에 얘는 반사가 안 된다라고. 이 빛은 약 어떤 빛이냐면 붉은색 빛이야. 붉은색 빛이란 말이야. 백색 광이 들어갔는데 붉은색만 안 나와. 우리 빛에는 세 가지 빛들이 있지. 어떤 빛이 있어? 빨강. 보라. 그 다음에 파랑. 그리고 녹색이 있지. 노라? 맞아요. 그래서 빨강과 파랑이 섞이면 무슨 색이 되지? 자홍색이 돼버리고, 빨강하고 녹색이 섞이면 무슨 색이 돼버려? 노란색이 돼버리겠지. 자, 파란색하고 녹색하고 섞이면 뭐가 돼? 청록색, 사이언이란 색깔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다 합쳐진 녀석이 뭐야? 백색광이란 말이야. 백색이야. 그럼 빨강이 없어진 거야. 무슨 색으로 보일까? 백색광 중에 맞아요. 청록색 빛으로 보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물에 비친 빛의 색깔이 청록색이 돼. 근데 이 두 개가 다 다르겠지? 기름마다 두 개가 균일하지 않단 말이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알록달록한 색깔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또 보이는 방향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이게 돼.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빛의 간섭이라고 한다. 얇은 막이한 빛의 간섭의 예가 되겠다. 아시겠죠? 이거하고 비슷한 예들이 또 되게 많아. 비슷한 예들이, 이 간섭을 일으키는 예들이 되게 많아. 뭐 홀로그램 색깔도 그렇고, 이 빛의 간섭 이용한 것 중에 우리 지폐에도 보면 니네 지폐 보는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거 알아? 10,000원짜리가 있는데
뒤에 있는 이 만자 글씨를 한번 봐봐. 노란색이지. 근데 이렇게 보면 색깔이 달라 보이지. 느낌 있다. 다시 오오오. 아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 오 I have a 느낌. 색깔이 다르게 보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 홀로그램 앞면에 있는 홀로그램도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게 다 빛의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관계를 한번 책 얘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 빛이 얇은 막을 지날 때 막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각각 반사한 빛이 간섭 현상을 일으킨다. 빛의 경로 차이. 빛의 파면 AA'과 AA'이 이것이 BB'에 도달한 다음에 B'이 C'에 도달하는 동안 B는 C로 진행을 하였다. 따라서 얇은 막의 D점에서 반사된 후 C'점이 오는 빛은 막이 C점에서 직접 반사한 빛보다 DC' 더하기 CD만큼. 니네 책도 오타 났나? 니네 책은 제대로 돼 있구나. 선생님 책은 그 외에 선분 표시가 이사 갔어. 이만큼 더 진행하게 된다. 경로차 선분 DC' 더하기 선분 CD는 DD' 더하기 CD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C'D'이라는 거리가 됐대. 이 거리는 2D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대. 칠판에서 써드렸던 거야. 이때 빛의 반사와 위상의 변화. 얇은 막의 윗면에서 반사하는 빛은 고정단 반사람으로, 이 경우에는 고정단 반사람으로 위상이 반대가 되고, 얇은 막의 아랫면에서 반사하는 빛은 자유단 반사가 되므로 위상의 변화가 없다라고 합니다. 빛의 간섭 조건. 파장이 람다인 두 빛이 C'점에서 만날 때 두 빛의 광로차는 END 코사인 세타이고 위상 변화는 2분의 람다이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된다. 보관 간섭은 END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람다만큼이 더 더해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이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 되는 거야. 일반적인 조건. 그럼 이사가 버리면 얘는 2분의 람다 더하기 2m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조건이 바뀌는 거야. 고정단 한 번이 있으니까. 상세 간섭은 마찬가지 END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람다가 돼버리므로 얘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돼서 지워져서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관 간섭이 일어난 조건은 얘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돼버리고, 상세 간섭이 일어난 조건은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 됐다라고 해. 그래서 0의 조건 하나를 기억해 놓고 고정단 반사가 한 개씩 생길 때마다 조건을 바꿔주시면 되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밝고 어두운 조건을 계속 바꿔주면 돼. 얇은 막의 굴절율이 위 매질보다 크고 아래 매질보다 작을 때 빛의 간섭을 살펴보도록 하자. 위의 매질보다 크면 자유단 반사고 아래 매질보다 작으면 고정단 반사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아래 매질보다 작으면 얇은 막의 윗면과 아래면에서 모두 위상이 반대가 되는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므로 얘는 빛의 간섭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조건과 똑같아요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죠. 옆에 그림 한번 보시고, 얘는 탐구 주제로도 아주 좋아서 나중에 과거 갈 때 이 내용으로 자소서 쓰는 것도 권해드릴 만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회절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다른 간섭도 할까? 에이, 하지 말자. 다른 간섭도 해볼까? 다른 녀석도 간섭을 일으킬 수가 있어. 신기한 것들 몇 개 한번 살펴보고 갈까?
가지 더 있는데 모두 과학고 입학 후에 학교 내신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주제야.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자꾸 보다 보면 머릿속에 좀이라도 남겠지? 너저 필터링인데? 저. 아 이거요? 누가 싸가지 없이 휘파람 부는 친구도 있어? 그 약간 시험이 같은 친구가. 미안 시험. 시연이야 그럼 얘가? 시험이 살 많이 뺐어. 빨리 닦아. 시연이가 많이 빠진 거라고 살이? 니네 왜 시연이한테 그래? 시험은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자, 책에 없는 주제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장의 유리판에 의한 간섭을 한번 보자. 두 장의 유리판에 의한 빛의 간섭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얘는 이런 모양을 갖게 돼요. 자, 여기 두꺼운 유리판이 있어요. 자, 여기에 한쪽 끝에 어떤 물체를 갖다 놔. 이 물체는 어느 정도 크기여야 하냐면요. 이 물체는 이 정도 크기여야 합니다. 자, 이 정도 크기여야 해. 자, 이 물체의 크기는 머리카락이나 종이 한두 장 정도의 두께? 엄청나게 얇은 물체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다미만큼 얇은 친구구나. 응? 자, 그러면 자, 이 위에 가만 놓지 않고 유리판을 하나를 더 덮어줍니다. 이 유리의 두께는 빛의 파장에 비해서 두꺼울까 얇을까? 얇아요. 두꺼워요. 겁내 두껍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아이의 지름을 라지 D라고 하고 이 장애물의 높이를 뭐라고 할까? H라고 하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될까? D분의 H가 되겠네. 그쵸? 여기가 세타야. 오케이? 이때 한 위치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기층 바로 위에서 반사가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빛은 쭉 와서 공기층의 아랫부분에서 반사가 되면서 이쪽에서 간섭을 일으키게 돼요. 옛날에 형들이 이런 걸 질문했어. 선생님, 윗면에서 반사되고 아랫면에서 반사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선배들이 있어. 얘네들은 이래. 빛의 한 파장에 비해서 유리판의 길이가 되게 긴 거야. 너무 길어서 이렇게 차이가 큰 빛 길이는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경로차가 작은 녀석에 대해서만 간섭을 일으키고 너무 긴 녀석들은 간섭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걸 나중에 물리에서 결맞음이 없다라고 표현해. 결맞은 길이가 너무 길어서 결맞음이 없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아무튼 없대요. 그렇다면 유리는 공기보다 굴절률이 클까 작을까? 커요. 그럼 윗면에서의 반사는 무슨 반사지? 밀환매질, 소환매질, 자유단 반사. 맞아요. 아래쪽에서는 공기에서 유리의 반사야. 무슨 반사지? 소환매질, 밀환매질이니까 고정단 반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때 이 녀석의 두께 D를 구해야 되겠다.
이 두께 D는 직접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맨 아래 접하는 부분으로부터의 위치를 X 측정 가능하겠지? 이걸 X라고 한다면 자, 얘 D는 얼마가 돼버리니? D라는 값은 X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가 되니까 높이는 밑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돼버린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 경로차는 빛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길이의 합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2D가 되고 얘는 2 곱하기 X 탄젠트 세타야.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D분의 H가 되는 거지. 자, 이 조건이 돼버리고 얘는 밝다 어둡다 조건이 고정단 한 번 있으니까 0의 조건에서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되겠지. 0의 조건에서 바뀐대. 그래서 얼마가 돼?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하게 되면 원래는 어두운 조건이니까 얘는 뭐가? 밝은 조건이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이야. 자, 그 다음에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하게 되면 얘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얘를 위에서 관찰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 둥근 유리판 원판이 있어. 주로 원판 갖고 실험을 하고 있거든. 자, 이 끝은 붙었어. 경로차가 얼마야? 0이야. 0을 만족한 라인은 뭐지? 얘는 m은 0, 1, 2, 3 그러니까 m이 0인 상쇄 간섭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이 끝에서는 무슨 무늬가 나타나?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 그리고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는 특성을 갖게 돼. 아시겠어요? 여기는 어두운 무늬고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이런 식으로 일직선 형태의 간섭 무늬를 형성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때 무늬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늬 사이의 간격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n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위치를 보자. 자, n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위치를 한번 얘기해 볼게. 2 곱하기 xm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자, 밝은 무늬니까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돼버리겠지. 그러면 xm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 4 탄젠트 세타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될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m 플러스 1번째 밝은 무늬는 m 플러스 1번째 밝은 무늬는 어떻게 될까? xm 플러스 1은 4 탄젠트 세타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m 대신에 m 플러스 1 넣으면 이 값이 돼버려. 오케이? 자, 그러면 델타 x는 xm 플러스 1 마이너스 x m이 되겠지.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돼버릴까? 4 탄젠트 세타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3 빼기 2m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겠지. 이 지워지니까 얘는 얼마가 되니? 2 탄젠트 세타분의 람다라는 밝은 무늬 간격을 갖게 된다라고 해. 아시겠어요? 이걸 이용해서 뭘 하냐면 이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거를 시연이 요즘 왜 이렇게 됐어? 응? 다시 해봐 혓바닥으로. 어? 시연아 다시 한번 해봐봐. 내 이놈 어디 졸고 있느냐? 죄송합니다. 네가 담이니? 아니요. 정말 싫습니다. 자 그럼 절대 졸지 말아라. 현우 한 번 더 졸면 선생님 별명 줘줄 거야. 다미 투. 담이 싫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다미 또 졸려. 또 짜증 내는 거 보니까. 응? 배고파서. 그러니까 배고파서. 배고파니까 배고프지. 쌤, 저 택견 할 줄 알아요. 쌤 좀만 일찍 사오면 해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이걸 이용해서 뭘 하냐면 이 무늬사의 간격 우리 측정할 수 있지요. 무늬사의 간격 측정할 수 있어. 알 수 있어. 자로 재면 돼. 밝은 무늬의 중심과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다음 밝은 무늬의 중심까지 거리를 측정하면 델타 x가 되거든. 빛의 파장을 우리가 쓰잖아. 그럼 뭘 할 수 있어? 탄젠트 세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탄젠트 세타는 자 뭐가 돼 버립니까? 람다 분의 2 곱하기 델타 x가 되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것이 얼마? t분의 h야. d는 자로 잴 수 있지. 유리판의 길이니까. h는 머리카락의 굵기야. 잴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머리카락의 굵기를 알아낼 수가 있어. 종이 한 장의 두께도 알아낼 수 있어. 이걸 이용하면. 대박이지? 엄청나게 측정하기 어려운 크기의 물체들의 두께를 우리가 이 두 장의 유리판을 이용해서 측정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와서 빛의 회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오시면 안 돼요? 천천히 올게. 네. 그럼 어떻게 해? 야, 주는 180 넘어? 아니. 가지 마세요. 돈파 옛날 거 아니야? 돈파 옛날 거 아니야? 그거 하면 ASMR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야, 생명 숙제 있어? 없어. 자, 그러면 계속해서 빛의 회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야, 우리 무중이 형 그거 하면 안 돼? 정무중? 자, 빛의 회절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빛의 회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먼저 회절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해보고 갈까? 회절이라는 것은 빛이 파동이 장애물의 뒷부분까지 전달되는 현상을 회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호이겐스 원리, 하위 헌스 원리를 이용해서 이 회절을 설명해 줄 수가 있었거든요. 빛도 역시 파동이다 보니까 회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 그래서 빛이 장애물의 뒷부분까지 전달되지는 이런 현상을 빛의 회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빛도 회절을 하고 있다. 자, 얘는 빛이 파동이다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도 역시 회절하는데 회절무늬는 책에 나타난 것처럼 회절합니다. 첫 번째는 원형 구멍에 의한 회절 그림이 첫 번째 그림에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사각형의 모양에 의한 회절이 주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 긴 슬릿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회절 무늬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에 대해 살펴보자. 단일 슬릿 때문에 생기는 회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전체적인 모습을 볼게. 자, 이쪽에 단일 슬릿이 있대요. 자, 좁은 틈을 우리 지난번에 이중 슬릿에 만든 틈이 있었지? 그 틈 한 개를 이용하게 되는 거야. 이때 얘의 폭은 슬릿의 폭을 A라고 얘기할게. 자, A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자, 얘는 슬릿의 중앙으로부터 자, 빛이 입사를 합니다. 이쪽으로 입사하게 되면 이 빛들이 중첩을 일으켜, 즉 간섭을 일으켜서 중간에 회절 무늬를 만들어 주는데 회절 무늬의 모양은 이래. 중간에 무늬 폭이 2배인 회절 무늬가 생기고 가생이로 갈수록 이렇게 무늬가 작아지는 이러한 특성을 갖게 돼요. 자, 이런 회절 무늬를 만들어 주게 된다라고 해. 오케이. 자, 이때는 회절에 밝은 무늬가 생기는 거지. 이쪽은 어두운 무늬가 생기고 다시 밝은 무늬 생기고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교대로 이렇게 생기는 걸 얘기하게 돼. 이때 중앙의 밝은 무늬는 M이 1일 때 밝은 무늬고 얘는 M이 1일 때 어두운 무늬고 M이 2일 때 밝은 무늬, M이 2일 때 어두운 무늬 이런 순서대로 된다라고요. 여긴 M이 미안해 소리 얘는 M이 0일 때 밝은 무늬고 M이 1일 때 어두운 무늬, M이 1일 때 밝은 무늬, M이 2일 때 어두운 무늬, M이 2일 때 밝은 무늬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얘는 간섭 무늬하고 다른 게 빛의 세기가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약해지고 있고요. 오케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약해지고 또 우리 지난번에 간섭 무늬들은 무늬 간격이 항상 어때? 일정했었거든. 근데 얘는 중앙의 밝은 무늬의 폭이 다른 무늬 폭의 몇 배가 되지? 2배만큼이 된대. 중앙에는 무늬 폭이 2배인 밝은 무늬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 녀석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조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조건을 이렇게 해석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쪽에 슬릿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슬릿이 있어. 빛다발이 이쪽으로 쭉 들어오는 거야.
이때 이 구간에는 여러 개의 광원들이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 오케이? 무지 많은 광원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 빛들이 다 제각기 뻗어나가는 거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엄청나게 많은 빛들이. 자, 이때 이 영역을 두 영역으로 나눠 볼게. 자, 두 영역으로 나눠서 이런 일이 있게 돼. 특정한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뻗어나가게 돼. 이렇게 뻗어나가게 될 때, 자, 이때 얘가 갖게 되는 수평한 방향과의 각도를 뭐라고 할까? 세타라고 얘기해 볼게. 세타라고 했어. 오케이? 자, 이때 이 방향의 빛들은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맨 위로 오는 빛과 두 번째 영역에서 맨 위로 오는 빛이 경로 차이가 이만큼 나지. 맞아? 이 방향에 대해서 요만큼 났을 때 이 값이 2분의 람다이면 이 두 빛은 어떻게 될까? 상쇄돼 버린다라고 해. 인규 요즘 하는 거 뭔 소린지 하나도 이해 안 되지? 안 되는 것 같은데?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딴짓 하잖아. 응? 머리카락 자꾸 물어뜯고. 누구 머리카락인데 그걸 물어뜯고 있어? 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오는 빛과 두 번째 영역의 두 번째 오는 빛이 또 어때? 2분의 람다면 상쇄가 돼. 자, 이런 식으로 다 상쇄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자, 스크린에 도달하는 빛은 어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첫 번째 어둠리가 나타나는 조건이야. 자, 첫 번째 어둠리가 나타난 조건이야. 자, 그러면 맨 위로 오는 빛과 맨 아래로 오는 빛의 전체 경로차는 얼마큼 나타날까? 이만큼이 얼마큼 나타날까? 이 길이가 얼마가 돼? 이 길이가 얼마가 돼? 여기가 2분의 람다야. 그럼 전체는 얼마만큼 나지? 요 삼각형에서 요만큼이 2분의 람다야. 그럼 이면 얼마야? 람다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람다가 될 때 맨 위 아래쪽에 대해서 경로차가 람다가 되는 이 위치는, 자, 이 방향에서는 어두무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해. 자, 이번에는 그러면 두 번째 어두무늬를 구해볼까? 자, 두 번째 어두무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두 번째 어두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이 조금 전과 같은 슬릿이야. 이때 맨 위로 오는 빛과 맨 아래로 오는 빛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에는 역시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은 점광원들이 존재해. 얘와 똑같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자, 어떤 쟤와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자, 요 관계를 보자. 세타가 어떻게 된 거지? 조금 전보다 세타가 어떻게 된 거야? 커졌지. 자, 커졌는데 얘는 이렇게 나눠. 전체 영역을 몇 영역으로 나누냐면 4영역으로 나눠봐. 네 영역으로 나눠서 첫 번째 구역의 맨 위로 오는 빛과 두 번째 오는 빛이 차이가 2분의 람다만큼 됐대. 방향이 삐뚤어져야지 이 변의 길이가 더 길어져서 2분의 람다가 됐겠지? 좀 전에 여기는 얼마야?
4분의 람다란 말이야. 2분의 람다가 될 때까지 기울어진 거야. 그럼 두 녀석은 어떻게 돼? 상쇄되겠지. 세 번째 오는 빛과 네 번째 오는 빛도 서로 어떻게 돼? 상쇄돼. 자, 첫 번째, 두 번째 영역 상쇄되고, 세 번째, 네 번째 상쇄되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상쇄되고, 세 번째, 네 번째 상쇄가 돼 버렸어. 그럼 이쪽에는 다 상쇄돼 버리니까 빛이 어떻게 될까? 어둠니가 나타나겠지. 두 번째 어둠니가 나타난 조건이야. 자, 그렇다면 전체 값은 전체 쭉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 돼?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2 람다가 될 때 얘네들은 두 번째 어둠무늬가 된대. 자, 세 번째 어둠무늬는 방향이 더 꺾여야 되겠지. 방향이 더 꺾여야 돼. 몇 개 영역으로 나눠야지? 6개 영역으로 나눠야 되겠지. 6개 영역으로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모두 상쇄를 일으켜서 얘네들은 어때? 어두무늬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얘는 어두무늬가 나타난 조건으로 델타는 얼마가 됩니까? 람다, 2람다, 3람다, 똔똔똔똔 얘는 뭐가 되지? m 람다라고 쓸 수 있겠지. 오케이? 맨 위의 경로와 맨 아래쪽의 경로의 차이가 람다의 정수배가 되는 곳은 무조건 어두무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조건을 얘기해 보자. 자, 중앙에서는 이 방법 갖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중앙은 경로차가 0인, 자, m이 0인 밝은 무늬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자, 이 녀석을 한번 보자. 밝은 무늬 조건. 자,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거 보자. 중앙에서 벗어난 첫 번째 밝은 무늬. 첫 번째 밝은 무늬를 한번 볼게. 자, 좀과 똑같은 슬릿이야. 자, 얘 맨 위로 오는 빛이 있었고 맨 아래로 오는 빛이 있었어. 자, 쟤보다 좀 더 큰 각으로 가는 어떤 특별한 또 다른 방향에 대해서 영역을 몇 영역으로 나눠? 세 영역으로 나눠보자. 세 영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해 볼게. 자, 이때 첫 번째 오는 빛과 두 번째 영역으로 오는 빛이 2분의 람다의 차이를 갖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상쇄되지. 그럼 누가 살아남지? 세 번째 영역의 빛이 살아남아.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영역의 두 번째와 두 번째 영역의 두 번째가 또 상쇄돼서 얼마가? 얘가 살아남아.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역에 대해서 모두 다 어떻게 돼? 상쇄돼 버리고 마지막 남은 영역의 빛만 살아남게 되는 거야. 자, 이때 자, 한 구간의 태양값이 2분의 람다면 얘는 얼마가 될까? 삼각형에서 여변이야. 마지막 2분의 3람다가 되겠지. 2분의 3람다가 될 때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밝은 무늬를 보자. 두 번째 밝은 무늬. 오늘 인규 기념으로 한번 울려줄까? 우리 울보 인규? 요즘 운지 한 달 넘었지, 인규? 네? 운지 한 달 넘었지? 한 달 전이야? 아니요, 꽤 최근이에요. 2주 3주야? 네. 왜 울었어? 쌤이 울렸잖아요. 쌤이 울렸잖아요. 선생님 말고 희주쌤한테 울었다며. 숙제 안 해갔을 때? 아, 울렸잖아요.
아 내가 울렸구나. 내가 울린 거니? 네가 운 거지? 아니 쌤이 막. 아니 그냥 말 간단해. 야 이 녀석아, 너 숙제 안 하고 교육 선생님 늦게 퇴근하시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진짜 그렇게 울었어? 교무실에 어? 선생님들 있는데 교무실에 퇴근하고 계신데. 선생님들 많았어요? 어? 선생님들 제법 많았어. 한 분도 분 가실 때. 쌤이다. 선생님이 해봤자 이 녀석아, 응? 왜 숙제를 안 해갖고 선생님 늦게 퇴근하게.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하더니 언제 그랬어? 거기 사실 실제야 실제. 그렇고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지? 그날 선생님 약속 없었으면 넌 죽었어. 그래 진짜 화학쌤이 나 머리 때려서 나 그때 두개골 파괴돼가지고. 수학생들은 또 누가 안 만났어? 동환쌤. 동환쌤은 야 네가 있어도 마스크를 못 이러면서 마스크 안 보였어. 정아인이 왔어 내가 언젠가 볼 거야. 슬펐어. 거야 처음으로 남아가지고. 그래 물리쌤이 한마디 더 하셔가지고. 아니 막 거기서 따닥따닥따닥 해줄래다가 선생님 약속이 있어갖고. 되게 재밌어. 술 약속 예성쌤은 옆에서 야 너 그러면 학원비 아깝잖아. 이러면서. 아니 예석쌤 개 무섭다고 저 새끼 뭐야? 좋으신 예성쌤? 무서워 야 숙제 안 왔다고 선생님 남기게 만들어? 근데 인석쌤 목소리가 지금 상상이 가. 근데 그 특유의 음향이 있어. 인석쌤 하는 목소리. 아니 근데 진짜 뻥 안 치고 거기 교무실에 있는 모든 쌤이 나한테 다 한마디 했어. 돌림방. 처음 보는 쌤도 왔었어? 처음 보는 쌤 동네. 그 주원 쌤이랑 밥 먹으시는 쌤 쌤도 엄청. 뭐라고 하셨어? 뭐라 하셨어? 그 무서운 쌤 맨날 짜증나게 드시는 쌤 뭐라고 하셨어? 그 쌤, 선생님? 아니 아니 그 쌤은 나한테 간식 줬어. 어떤 쌤? 한주영 쌤 말하는 거 나 주영쌤? 동환쌤은 어떻게 하셨어? 주원쌤? 주원쌤은 나한테 아이스크림 주셨어. 진짜? 그냥 뭘 좋아 야, 네가 남아봐. 너 아이스크림 1시간 먹었어? 반 남았네. 1시간 반 남았어. 응? 아이스크림 뭐 먹어야 되고? 나 조크밥 먹었어. 조스바가 아니고 조스바. 아 욕을 더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 이제 그럼 2배로 넘어갔을 거 아니야. 눈물 받아내요. 응? 그럼 또 장마가 또 오는 거야? 조금. 아니 크게 운 정도가 아니고 갑자기 조용하더니 와 이랬다니까. 진짜 소리 내면서 불었어요 눈물을 어. 소리를 내긴 했는데 그 정도. 으악 하면서 막 진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갖고 그런 거 가지고 그 뭐냐 책이 다 젖었어. 아니 너무 야, 맞아. 야, 너 남아서 슬픈 거야? 아니면 선생님들이 너 보고 뭐라 해서 슬픈 이제 거야? 다미처럼 씩씩해야지. 쟨 수업 중에 쫓겨나도 멀쩡하잖아. 너 인규야. 어디서 놀다 왔어? 너 어디서 놀다 왔어? 다미야 어디서 놀다 왔어 너? 화장실에서 핸드폰. 어? 아 화장실에서 핸드폰 보다 온 거야? 저 여기 앞에서 배꼽 보고 관찰해. 병신. 아니 배꼽. CCTV로 부원장이 봤겠다. 너 배꼽 쑤시는 거. 와, 아우 쟤는 아니 저 3단지에서 뻘짓하는 거 부원장 쌤이 있는 거야? 남자애들 쫓아다니는 거? 아니 저 남자가 안 돼. 이제 진짜 부원장님. 자 오! 조용히 해. 이제 시작하자. 두 번째 발그무늬는 얘보다 각도가 더 휜 쪽이야. 아시겠어요? 각도가 더 커진 쪽인데 전체 영역을 몇 등분합니까? 5등분합니다. 오 예측했어? 좋아. 김씨. 자 이렇게 나타났거든. 그러면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이 2분의 람다만큼 차이 나요. 없어지겠죠? 네. 세 번째, 네 번째도 얼마큼 차이 나? 2분의 람다 나서 없어져요. 그러면 다섯 번째 영역만 살아남겠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상쇄돼 버리고 누가 남게 돼? 다섯 번째 영역만 남게 된 거야. 헉! 빛의 양이 어떻게 됐어? 줄었으니까 밝기가 점점점 어떻게 가생이로 갈수록 감소하겠지. 어두워지게 돼. 밝기가 점점점. 근데 어두워진다. 죄송합니다. 아 어둠이 안 진짜. 숨길게요. 참고로 1년 반 전에 이 손가락 부러졌었어. 쌤 맨날 부러지잖아요. 잘 쓰고 계시네요. 어? 1년 동안 이게 이렇게 주먹이 안 쥐어졌어. 이렇게 됐어. 이거 왜 부러졌냐고? 같이 술 먹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냥 같이 술 먹었는데 코로나 기간이었거든. 그래서 술집들이 다 일찍 닫는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때가 9시인가까지 영업할 때야. 그래갖고 9시쯤까지 술 먹고 이제 그만 먹고 갑시다 그랬더니 한 잔 더 먹어야 되는데 술 안 판다니까요. 이제 집에 가시죠. 그랬더니 술 취해갖고 이걸 꺾어버렸어. 하지 마요. 부러져요. 에이씨 부러졌네. 부러졌어요. 진짜요? 응. 쌤 발목도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기억을 못 하더라. 부러뜨린지. 왜 부러져 있어? 그 병원 안 가. 이미 끝났어. 어? 병원 안 가. 부러지면 다 겨울에 부러져갖고 기부스 하면 손 시렵잖아. 네? 그래 그냥 기부스 안 하고 그냥 다녔어. 자, 그러면 이렇게 벗었어. 엄지 손가락보다 더 굵었었어. 자, 그러면 맨 위로 오는 부분과 맨 아래로 오는 부분의 차이가 얼마큼이 돼야 되지? 2분의 자, 5란다. 2분의 5 람다가 될 때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 람다라는 녀석은 규칙성을 찾아보니까 2분의 3 람다, 2분의 5 람다. 다음은 얼마가 될까? 2분의 7란다. 2분의 7 람다가 될 테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m 플러스 2분의 1 람다라고 쓰면 되겠지. 둘 다 모두 다 m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1부터 시작해야 돼.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일반화 시켜서 한번 살펴보자. 이 다음 밝은 무늬는 몇 구간으로 나눠야 돼? 몇 구간으로 나눠야 되지? 7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자, 하나의 구간만 살아남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 때문이에요. 너 이거 얘로 지을 때마다 너 입에서 소리 내는 거지. 그니까 제 일부러 죽는 거니까요. 지금 지울 때마다. 마스크 쓰면 휘파람 안 불고. 나도 내 쥐 좀 불어. 휘파람 어떻게 불어? 와 누가 소식 자. 써가지고 죽겠다. 우리 현우 요즘 생물학 선생님이 엄청 칭찬하시던데. 왜요? 현우. 쌤이요? 교무실에서 칭찬 되게 많이 하시는데. 쌤 저 안 좋아했어요. 제일 허당 같은데 시험 보면 제일 잘 봐요 이러던데. 생명쌤이 칭찬 하나도 안 그, 칭찬이지. 그만큼 공부하니까 그런 생명쌤이 거지. 좀 무관심해요 저한테. 슬퍼요. 너도 다미 같은 짓을 하니까 그러겠지? 아니 저는 제가 근데 봐봐, 인규야, 너가 처음에 왔을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어떤 걸 비교해봐, 네가. 저는 시연이 선생님 항상 칭찬해 주잖아. 그러면은 가서 이번에 시연이도 처음에 2달 정도는 되게 힘들어했단 말이야. 왜 힘들어하냐고? 과학을 안 했는데 전혀 안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와갖고 되게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잘해. 아니에요. 화학이랑 물리는 일단 제가 원탑이에요. 네가 무슨 물리 원탑이야? 아 제가 화학은 제가 제일 잘해요. 그냥 애들이 인정하는 부분. 물리 시간에 선생님이 인정해 주잖아. 물리쌤이 인정했어. 그 다음에 현우는 생명 시간에 인정받고.
그 다음에 지켜야지. 다미는 모든 선생님한테 다 찍혔고. 아니 동환쌤도 저 좋아해. 아, 넌 수학 잘하는구나. 아니에요, 얘 수학 못해요. 문제 무슨 못해? 소리야? 얘 저보다 수학 시험 잘. 아, 조용히 그래? 해. 이게 그거 좀. 그럼 너가 수학하고 화학이 원탑이야? 네? 너 수학하고 화학이 원탑이야? 아 수학은 일단은 인계 중상위권 조용해서. 같은. 인계 조용해서. 자,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얘를 일반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이 일반화가 됩니다. 자, 이쪽에 단일 슬릿이 있어요. 단일 슬릿의 이 폭이 얼마가 되죠? A가 돼요. 오케이? A가 돼서, 자, 요 폭이 A가 돼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는 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원래는 한 점에 모여야 되는데 A의 크기가 이 스크린 L의 길이보다 엄청나게 어떻다라고 했어? 엄청나게 짧다라고 했지. 그거 아니? 요 며칠 사이에 백두산에서 괴 생명체가 헤엄치는 게 찍혔대. 4시가 이동했나 보지. 주는 시간 같아. 근데 이제 백두산에는 물고기도 안 살거든. 4시 같은. 물이 너무 차가워서 물고기도 못 살아. 그래서 아마도 중국 애들이 얘기하길 아마도 호랑이나 표범 같은 녀석들이 들어가서 헤엄치고 건너가려고 헤엄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더라. 근데 네스호도 아무것도 없지 지금. 네스호가 다 말라버렸대요. 가뭄이 들어갔고. 아, 영국에 가니까 네스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네스호에도 뭐 공룡, 익룡 같은 익룡이 아니고 수중용, 물속에 사는 용 같은 게 있다, 공룡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스호가 다 말라 비틀어졌대요.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없대요. 4시가 이상한가 봐요. 백두산 이상. 조선시대로 갔나? 백두산에서 주는 진짜. 조선시대에 궁으로 갔나 보다. 자, 그래서 일반화 계속 시켜보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맨 위로 오는 녀석과 맨 아래로 오는 녀석은 이 방향을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세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여기가 세타가 될 거예요. 얘는 요각에 대한 여각이잖아, 그치? 자, 90도고 이 두 개 합이 90도인데 한 변을 갖고 있잖아. 한 각을 공유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각도와 요각도가 세타로 똑같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 녀석이 경로 차이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델타는 뭐라고 쓸 수 있나요? 델타는 A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A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얘는 세타가 무지무지 작으면 사인 세타는 근사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대요? 세타가 무지무지 작을 때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고 세타와 같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누구라고 쓸 수 있어? A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어. 자, 이 슬릿의 중앙으로부터 이 거리가 뭐가 되고? L이 돼 버리고, 자, 그 방향에 쭉 갔을 때 이 거리를, 중앙으로부터의 거리를 X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지? 탄젠트 세타는 뭐가 돼요? A 곱하기 L분의 X라고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쵸? 자, 이 값이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 하게 되면 얘하고 모양이 똑같은 거지.
자, 무슨 조건이 되지?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조건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하게 되면 얘 뭐가 돼?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조건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 조건을 각각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무늬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든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 X번째 어두운 무늬를 볼까 그냥? X번째 어두운 무늬는 밑에 식스니까 편리해서 이걸 썼어. 자, 델타라고 하는 녀석은 A 곱하기 L분의 XM이 돼 버렸고요. 이 값이 얼마가 돼?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 돼 버리지. 이 지워져 버렸대. 그러면 자, n번째 X 무늬가 나타나는 위치는 A분의 L 람다 곱하기 M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M 플러스 미안해 이거 N번째 어두운 무늬다. 어휴. M 플러스 1번째 어두운 무늬를 보자. 자, M 플러스 1번째 어두운 무늬는 XM 플러스 1은 얼마가 되지? M 대신 M 플러스 1 쓰면 되니까 A분의 L 람다 곱하기 M 플러스 1이 돼버릴 거야. 그쵸?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무늬 사이의 간격 X, 델타 X는 XM 플러스 1 마이너스 XM이 돼버렸어요. 그럼 얼마가 돼버립니까? 이 값은 A분의 L 람다라는 값으로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무늬 간격이 얘도 일정해.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야. 자, 밝고 어두운 무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게 XM 플러스 1이고 이게 XM이고 요게 XM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요 무늬 간격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A분의 L 람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서 저 그림을 다시 활용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중앙에서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거리를 한번 볼게.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X1이라고 한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 X1이란 녀석 곱하기 A 바꿔 써줄게. 자, 얘는 A 곱하기 L분의 X1인 녀석은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조건이니까 이 경을과가 람다가 될 때지. 맞아? 2분의 람다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때, 그래서 이 약분돼 버리고 이 값이거든. 그럼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위치 X1이란 녀석은 A분의 L 람다인 거야. 이곳까지 거리가 뭐가 되는 거지? A분의 L 람다야. 그러면 중앙의 무늬폭은 얘의 몇 배가 되니? 2배가 되는 거지. 위아래 첫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의 거리가 밝은 무늬의 폭이 돼요. 그럼 이 다른 녀석의 밝은 무늬의 폭은 A분의 L 람다잖아.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자, M이 0일 때
m은 0 조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m이 0일 때 중앙에 문입폭이 2배인 밝은 무늬가 나타났다라고 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앙의 문입폭이 2배인 밝은 무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바로 빛의 회절에 대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플러스 3번 문제가 있어요. 확인 플러스 3 한번 풀어볼까? 네. 58쪽에 있는 겁니다. 못 풀면 집에 못 갑니다. 에이, 야 이거 뭐 풀 적이 없냐? 같이 있는 사람. 잡지를 보고 하면 안 돼. 오씨. 근데 람다가 뭐? 자꾸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람다가 뭐? 람다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스크린이 뭐지? 야, 그건 심하다. 아니 람다보다 스크린이 더 심해. 그럼 기본 형식이잖아. 그게 그거야. 시간치가 쉬운데. 당연히 더 좁은. 정답이 이상해. 네가 푼 게 정답이야? 멋진데? 묻지다. 아니, 묻지다 묻죠. 현이야 너뭐 나왔어? 나. 우와 멋있다. 인규야 어? 너뭐 나왔어? 잠깐만. 거의 나오거든. 람다. 이게 맞냐? 너는 1000 넘어? 응. 2000 넘어? 응. 근데 나 한 자릿수 나왔어. 4000 넘어? 기다려봐. 그치. 야 단위가 밀리미터잖아. 그러니까? 아니 아닌데 나왜 만단위까지 넘어가냐? 만단위까지 나와. 잠깐만. 야나 소수점 나와. 자, 풀어볼까요? 네. 정답 아니야? 자, 정답. 슬릿의 폭이 2점. 자, A가 얼마가 되지? 0.2mm예요.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미터라고 바꿔 써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슬릿의 파장이 3000 옹스트롱. 눈에 안 보여요, 얘. 3000 옹스트롱이면 안 보여. 얘는 자, 람다라는 게 3000 옹스트롱이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건 눈에 안 보여. 자외선이야. 자, 이런 단색광을 비췄다. 이때 슬릿과 50cm 떨어진 자, L이 크기가 얼마야? 0.5m야. 자, 이런 스크린에 생기는 회절 무늬를 관찰했을 때 가운데 밝은 무늬의 중앙점에서 세 번째 밝은 무늬의 거리는 얼마가 되니까 중앙의 밝은 무늬, 자, 중앙점에서 세 번째 밝은 무늬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D 곱하기 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 버리죠? 얘는 D 곱하기 근사적으로 L분의 X라고 쓸 수 있죠. 얘는 세 번째 밝은 무늬가 되니까 M이 중앙에서
걔를 빼고 하나, 둘, 세 번째 i잖아. m이 3인 조건이지. 네. 2분의 람다 곱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1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세 번째야. 그러면 x3는 자 얼마가 돼? 2d분의 l 람다 곱하기 얼마가 됐지? 7이 돼버렸지. 아시겠어요?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거 미안해, a라고 썼어야 돼. 회절문이니까 a라고 써야 돼. 자 그러면 자 2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분의 자 0.5 곱하기 이거 2분의 1이야. 2분의 1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람다 대신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7이 돼버렸대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버리지? 3이 돼버리지. 얘는 8분의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지. 맞아요? 약 얼마가 되니 이거? 2점 20 나누기 10이면 4 이거 약 20으로 놓으면 얼마야? 2.5 정도. 답이 2.5? 약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시겠어요? 헉, 너무 간격이 좁다. 밀리미터니까 얼마라고 해야 돼? 2.5 밀리미터가 되겠지. 오케이? 2.5 밀리미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아시고 다음 시간에는 전반사와 평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20cm. 키가 10cm. 너무야. 나? 어우 참. 야너 키 몇?